내일 오전 뉴스에서는 새 대통령의 당선 소감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새 대통령 당선 후 첫 일정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이번 대선 참 지난 대선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대통령 임기 중에 대선이 치러져서 아마 그 다음 임기를 이양받을 때까지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인수위를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선 내일 예상되는 일정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건 내일 오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보궐선거 성격에 따라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이 개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 의사봉을 두드리는 시간부터 아마 대통령의 권한이 생기고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첫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 선서 후에 바로 일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그 전에는 당선인 신분에서 그 선관위에 가서 그 당선증을 대리 수령을 해왔다면 이번엔 대통령 신분으로 당선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뭐 대리 수령보다는 선관위가 직접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 통수권도 이양이 되는데요. 보통은 임기가 시작되면 그 임기 시작되는 자정에 합참의장이 전화로 이제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셨다라면서 대북 그 현안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일 바로 그 당선 그 효력이 생기는 그때부터 바로 군 통수권이 이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임식은 어떻게 되나요? 최석호 기자. 네. 지금 당장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취임식도 뭐 제대로 못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국정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바로 돼서 국정부터 챙기겠다 이러한 후보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선서만 하고 차후에 취임식을 하겠다는 것과 또한 취임 선서와 취임식을 아주 당일에 약식으로 치르겠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일단 후보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선이 되면 내일 당장 취임 선서를 하고 국회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치르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취임 선서는 내일 하되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차후에 취임식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오늘 8.15 8월 15일에 취임식을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취임식도 못하고 지금 당장에 또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도 관심 사안이지만 내각은 또 어떻게 구성할까도 관심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취임식도 못하는 새 대통령은 지금 현재 내각과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뭐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 총리를 지명하고요. 또 그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장관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뭐 총리는 이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경우에는 새 정부가 바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황교안 권한대행,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와 역할을 함께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 뭐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사표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표를 수리할지는 새 당선인에게 달린 겁니다. 새 당선인이 그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요. 만약에 총리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총리 대행이 지금 현재로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또 대행을 받게 될 텐데요.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표를 바로 수리할지는 새 당선자가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 총리 인준 과정 자체가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다 보니 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임명한 장관들이 아직 인준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그동안 우리가 뉴스에서 좀 많이 다루질 않아가지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 바로 청와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청와대가 주인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미 청와대는 새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다 했다. 네. 이 취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비어 있었던 지는 좀 됐습니다. 탄핵 이후에 지금 한 2달 넘게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이제 새 주인을 맞을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뭐 관저 같은 경우는요, 뭐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제 당선인이 와서 그 새 관저를 어떻게 다시 인테리어를 할지를 상의를 하고 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수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위민관 같은 경우 이제 비서동인데요. 위민관에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끝나서 사무 기기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또 모든 수석들이 사표를 내고 모두 떠났기 때문에 그 하위 공무원들은 대기 발령이 난 상태에서 새 손님들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본관 같은 경우도요. 뭐 청와대 관계자에게 들었더니 삐걱거리던 문고리 하나까지 다 바뀔 정도로 다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거나 이제 청와대를 비우면 그 공사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전화기도 새로 다 교체하고 문고리도 다 교체할 정도로 확 대폭 수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석호 기자, 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미혼 여성 대통령이라서 청와대 관저도 많이 리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될 형국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 청와대에서도 이번에 남성 대통령이 될 확률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성 후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미혼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관저에 있던 남성 변기를 뺐다고 하고요. 삼성동 자택에 있었던 집기들을 청와대로 옮겨놓는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대폭 인테리어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까 홍 데스크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대통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부 대통령과 이제 그 영부인 혹은 그 포스트 젠틀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최석호 기자가 제가 지적을 하는 동안에 당황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혼 대통령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간에 기혼이잖아요. 네. 배우자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순방 때 화장실 교체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뒷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엔 또 그걸 원상복구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첫 여성 대통령이어서 그에 맞춰서 리모델링 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어떤 대통령이 와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고 또 가족이 들어오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당선인에 맞춰서 아마 수리가 또 한 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대 봤을 때도요. 특히 뭐 식기 같은 것들을 많이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화려한 식기로 교체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뭐 다른 전두환 전 대통령도 뭐 화사한 이미지로 바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대통령이 들어와서 단순히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사실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가족에 맞춰서 그 시스템들을 바꾸고 또 쓰는 집기들을 바꾸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라기보다는 근데 일반 서민들 생각에서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문고리까지 바꾸고 전화기까지 바꿨다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청와대가 이렇게 2달 이상 비는 시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마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들을 계속 밀어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뭐 사실 문고리와 전화기 교체는 저도 사실 듣고 놀라긴 했는데 새 주인 맞이에 뭐 철두철미하게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조직도 바뀔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어요. 그 제2부속실이었죠. 네.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에 폐지가 됐었는데 복구가 다시 불가피해지겠죠? 네, 아마 뭐 사실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정부 조직에 대한 손을 보면서 청와대 조직도 약간 손을 봅니다. 뭐 지금 대통령 후보들 모두 작은 청와대를 얘기하고 있고 광화문에서 그 청와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일까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와 집무실에서 좀 벗어나겠다, 소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폐지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민원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그대로 존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 담당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서가 최순실을 담당한 부서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에 이번에 휩싸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정윤회 문건 때 사실 제2부속실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느냐 그것도 새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것 같고요. 특히 뭐 사실 배우자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 보면 유독 가족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지원 유세를 펼쳤다 그러는데 특히 예비 영부인들, 예비 영부군의 선거 운동도 관심이었어요. 네, 그렇죠. 영부인이 되고 영부군이 되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아보면 신기했던 게 그 영부인에게 배정된 역할이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시민이라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사실상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뭐 영부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미셸 오바마 예를 많이 듭니다. 영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이제 대통령이 갈 수 없는 그 소외계층을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런 일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외국 기빈을 만날 때도 의전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 외에도 그 영부인이나 배우자 자체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미셸 오바마처럼 명연설로 유명해졌었죠.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영부인이나 배우자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9대 대선 진행 상황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선 선거 마감까지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